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Q&A 해보겠습니다, Q&A. 이번 주에 제가 좀 제 할 말만 실컷 하고 또 롤러타마시 영상 올린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소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특히 내 얼굴이 좀 잘 보이는 좀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이런 장소를 찾아서 왔습니다. 원래 오늘 조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조깅을 못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댓글에서 레드필 코리아님 상남자라면은 조깅을 해야죠. 비 와도 조깅을 해야죠 하시는데 아이씨 할 말이 없네. 아니 이미 내가 저번에 한번 비 오는 날 조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조깅화가 지금 세탁소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조깅화가 이것까지 젖으면은 내가 운동화가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근력 운동 많이 했으니까 뭐. 자, 그래서 Q&A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4월입니다. 제가 저의 소원은 실시간으로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과 이제 이메일을 열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22살 남자 백수입니다. 대학생 아닌가? 대학교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집이 좋아서 휴학 중이고 아예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게 썩 좋지 않은데. 자기가 뭔가 확실히 확고하게 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테크트리를 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꿈이고, 아이고, 남녀 백지 이론에서는 남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바뀐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꿈인 거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예술가 타입이신데, 제 영상 썸네일 중에 왜 배우로 성공하기가 더럽게 힘든가 그거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거 보시고도 예체능을 하시겠다면은 뭐 이분도 각오가 되신 거니까 제가 이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점은 혼자 있는 걸 즐긴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우울하고 기운이 빠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연애보다 아직 그림 그리는 게 더 즐겁고 혼자 사는 게 꿈입니다. 아직 이런 삶이 행복하지만 혼자서 늙어서 살아가야 할 때는 결혼 못한 게 후회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오타쿠 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은 혼자 사는 게 더 나을까요? 늙었을 때 외로워지면 그때 늦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 대답을 하자면은 나는 마치 저기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저런 페미들이나 여초에 있는 여자애들이 하는 짓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갖는 걸 동시에 하려는 이런 식의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건 이미 굉장히 틀에 박힌 얘기인데 외로움이 두려워서 결혼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육사에 들어간다가 차라리 전망이 있을 것 같아.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 나라 그라이디아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뭐 해보진 않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외로워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누라는 뭔 죄야? 왜냐하면은 뭐 리치 쿠퍼 형님의 레드 플래그 리스트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려는 여자. 뭐든지 리스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이득이 있으면 손실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대중교통을 탈 때 이득과 손실이 있는 거고, 자동차를 몰 때 이득과 손실이 있는 거잖아. 일전에 내가 뭐 만들었나 영상을? 이 차도 얼마 전에 공업소 들어가가지고 한 100만 원 또 넘게 들었어요. 터보 차저가 맛이 가가지고. 이게 막 바퀴도 막 1년에 갈아야 되고. 뭐든지 다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여초 가시나들이나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모든 건 다 어떤 부분은 반드시 다 엿 같은 면이 있습니다. 늙으면요 안 해본 거 다 후회돼요. 나도 뭔가 다 후회할 거야. 그럼 지금 22살이래. 그러면은 후회 안 할 짓을 하면 되지. 뭐 연애를 한번 해보던가 뭐 해보고 말을 하던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예인 김숙이나 송은이 같은 여자도 혼자 먹고 살만하면 돈 있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굳이 남자 안 만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남잔데 왜 갑자기 여자한테 입을 해가지고 너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레드필 코리아님께서 여성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왜 동반자를 필요로 하나요? 왜냐면은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그 페미니즘의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골드미스도 아니지 그냥 이제 완전 연애 시장에서 아웃된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냐면은 샹들리에랑 결혼한 여자도 있어요. 샹들리에 그걸 SNS에 올린다니까 자기 샹들리에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밈이 그거잖아요. 그 뭐야 늙어서 외로운 여자들 밈이 그 고양이 막 몇 마리씩 데리고 살고 이런 거 아니야. 여자가 동반자가 필요하단 말이 여자가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남자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뭐 실명을 언급했으니까 나도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김숙이나 송은이 이분 내가 아는데 이분이 뭐 이혼하신 싱글이라면은 뭐 이미 한번 결혼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거라면 모르지 이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막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단 말이야. 여자가 남성 없이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까봐야지 알아. 진짜 남자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애 시장에서 아웃돼가지고 남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굳이 남자 안 만나는 게 이득일까요? 이거를 본인 질문에 대입하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굳이 여자 안 만나는 게 이득일까요? 그거는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솔직히 근데 나는 인간은 일단 여자가 좀 더 관계지향적이긴 하지만 남녀는 기본적으로 서로 좋아하게 생물학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특히 남자는 섹스를 많이 갈구하게 돼 있고, 여자와의 스킨십,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갈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남자는 그런 식의 그런 섹스적인 것들, 리비도라고 하나요? 라비도라고 하나요? 내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창작 욕구든 뭐 야망이든 뭐든 다 이 성욕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씩은. 가끔 내 댓글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 막 내 거 영상 올라온 거 보고 또 현타 와가지고, 아 어떻게 뭐 거세 쉽게 하는 방법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들 거세 해가지고 성욕을 얻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런 추진력이 없는 삶인데. 김숙이나 송은이 같은 여자가 혼자 사는 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아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하다고 무조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생존이 돼. 그래서 내가 내 채널에서 블랙필 사람들이 댓글에서 이상하게만 설치지 않으면 내가 터치를 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는 블랙필을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합리화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본인한테 달린 문제예요. 본인한테 달린 문제. 근데 문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사람이 있고 나도 알겠는데, 이게 뭐 당신의 본래 성격인지 이제 제너레이션 Z 세대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디스플레이만 들여다보고 자라가지고 성장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평균적으로 인간관계에 맺는 능력이 다 덜 떨어진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랑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이게 겁먹어가지고 회피를 하는 건지 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요? 아니면은 환경이 저를 혼자 있게 만들었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뭔가 굉장히 쫄리고 인간이 두렵고 이런데 이걸 합류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보라고. 세 번째 질문. 남혐을 하는 페미들의 문논리를 보거나 듣고 싶지 않아도 유튜브 댓글에 그 세상을 가진 여자애들이 댓글을 심심찮게 봅니다. 페미의 댓글을 보거나 누군가가 나를 까는 등 댓글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고 강한 멘탈을 혼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좀 맥락이 필요한데, 본인이 뭐 웹툰을 올리거나 하면 달리는 악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아, 본인이 웹툰으로 먹고 살려면은 이건 비즈니스라고. 이건 피드백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나는 내 댓글도 그렇게 보는데, 나는 처음에 댓글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한 1, 2초간은 열받지. 보람차냐 이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 2초간 열받아. 1, 2초간 열받다가 바로 어떻게 스위칭이 되냐면은, 이 댓글에 이 달리는 악플이나 이런 식의 굳이 꼭 악플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비판이나 비평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부터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린가, 아니면 어떤 쪼다의 헛소리인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만약에 웹툰 같은 거 아마추어로 게재했는데 이런 악플이 달려서 그래서 나한테 욕이 달리는 게 빡이 친다. 그러면은 이거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배우지마생 때 무지 훈련을 했어요. 왜냐면은 미술가는 창작물과 자기 자신이 분리가 돼 있어. 근데 배우는 자기 자신이 곧 창작물이야. 자기 자신이 곧 예술품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평이 곧 나에 대한 비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fucking 비즈니스야. 그냥 감독이 현장에서 내 연기를 조인트를 까. 나 조인트 되게 많이 깠어요. 근데 연극할 때 그래도 그냥 비즈니스야. 그냥 감독이 나란 인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연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페미 댓글을 보면 열받는다. 이거는 왜 열받는지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미 왜 걔네들이 그런 댓글 단지 알고 있고, 이런 댓글을 다는 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고, 실제로 보기도 했고, 대학 다닐 때.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도 열받지 않는데. 왜냐면은 그냥 이런 기분이야. 약간 좀 내가 어디 축사를 지나가는데 돼지들이 꾸액꾸액거린다고 내가 돼지한테 화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 기분?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이런 애들한테 권유를 주냐고. 나한테 가끔 이제 가시나들, 딱 봐도 여자애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페미한 애들 댓글로 와가지고 나한테 악플 달아. 아마 당신들도 몇 개 봤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발견하면 그냥 차단시켜버리는데, 되게 웃긴 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자애들이 악플을 달고 싶으면은 니들 본 채널로 니들 면상을 까고 와. 최소한 나한테 데미지를 주려면은, 내가 아는 채널 누가 있지? 아이씨, 나는 BJ 채널 잘 모르는데. 그래. 예전에 누구한테 물어봤던 거. 최소한 리나의 일상하는 그 여자만큼 생기고 그 여자만큼 몸매가 되는 그런 방송 페미 BJ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한번 까보라고. 그래야지 내가 살짝 놀라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겨 먹어야지 내가 살짝 놀라지 않을까? 아이씨, 뻔하잖아. 면상도 안 까고 남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데디 이슈도 있고 이미 데미지드 굿이야 걔는. 근데 내가 왜 연애 시장에서 데미지드 굿, 왜 불량품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나 걔들을 왜 신경 써?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97년생 남자입니다. 닉네임은 루크로 소개해주세요. 루크 스카이워커. 루크, use the force, 루크.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영상을 보고 알파메일이 되기 노력 중인 대학생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게임을 습득하기 위해서 특정 상황과 알파메일의 반응을 1대1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뭐 딱히 좋은 접근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볼만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중심이 있고 계속 발전하려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은 게임은 따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앤드류 테이트 영상을 보셨듯이 누가 댓글에 잘 적었더라고. 저거 앤드류 테이트는 저거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쟤는 그냥 저런 놈이다. 그래서 누가 댓글에 또 달아줬더라고. 또 다른 분이 I'm the game이라고 롤로타마씨가 얘기했다고. 사실 게임은 좀 따라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fake it until make it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코딩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아닌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 누구지? 곱슬돼지님인가? 그분이 댓글 잘 달아주셨다고. 롤로타마씨 영상 테이트 게임 분석한 거 보면은 이거 보고 아하 하는 사람도 있고 아하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야 하지만 알아서 이미 하고 있던 사람도 있고 이두저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사람들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상 마초적이고 접시 돌리기 하고 이런 알파 하는 행동을 그냥 알파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속성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멘탈 포인트 오리지니 어쩌고저쩌고 자기 자신이 있으면은 그거를 펌웨어를 더 씌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저의 색깔에 맞는 알파 메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접시 돌리기 하고 마초적인 행동을 하는 게 꼭 알파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 답변이 맞아요. 이분 얘기가 맞아요. 내가 항상 얘기 들지만 내가 뭐 다른 채널 많이 안 봐서 내가 다뤘던 그런 채널 유튜버에 굳이 내가 비유할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크로커다일이라는 그런 유튜버 계시잖아요. 남자 훈련소. 그분 보면은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마초적이야. 팔뚝도 굵고 아마 나보다 키도 좀 살짝 큰 것 같아. 그분이랑 나랑 스파링 뜨면 일단 체급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스파링을 뜬다 해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상남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안 만나봐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등치 크더만. 이게 컨그런트예요. 컨그런트. 이게 컨그런시 일치성, 합리성.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슨 여러분이 그 소위 얘기하는 문신 돼지충이라 부르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물론 어깨 형아들처럼 팔뚝에 문신한 형아들처럼 클러치 하나 메고 이런 가는 그런 형아들처럼 하고 다니면은 내가 어울리겠냐고 나랑.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내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죠? 내 목소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에 맞는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마초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알파메일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번 저번에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 공군 사관학교 다녔던 20대 초반 남자시고요. 사관학교 다쳐서 나오신 분. 저번에 이분이시군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차이를 메꾸려고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큰 테크 회사 엔지니어에 입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말해도 되나? 뭐 뒤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할게요 그냥. 그래서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게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학벌의 부족함이 커버될까요? 네! Yes it is! 다 필요 없고요. 명문대에 있는 문과생들한테 물어봐요. 거기는 미국이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Nope! 에런 클래리 방송 들어보면은 제발 useless 디플로마 좀 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useless university 좀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학과 좀 하지 말라 그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조만간 왜 여자들이 지금 서울에 사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페미의 목을 매는가에 대해서 이 학벌과 취직과 직업 윤리와 연결해서 제가 조만간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학을 왜 나와요, 젠장. 좋은 직업 들어가가지고 많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1, 2학년 때 수술 때문에 학점이 못 나와서 일이 많이 꼬였고 이 안에 수치심이라는 게 꽉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수치심이에요. 무슨 쌍팔년도 무슨 여자들이에요? 자기가 성폭행, 성추행 당해놓고 자기가 수치심 느끼고 불필요하게 그런 거야? 본인이 다쳤으면 본인이 피해자인데 왜 본인이 수치심을 느껴? 환장하겠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나오고 전교회장 학교 농구 팀장이었는데 현실이란 벽에 너무 세게 부딪힌 것 같다. 왕년에 좋았다 이거죠. 어떡합니까 왕년인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친구들은 상위대학원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된 것에 속이 많이 쓰립니다.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고요. 일단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용기 좀 응원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꽤 잘 나가는 남자였어요. 지금보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사관학교에서 부득이한 사고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기왕 사고는 터진 거고 불운한 사고였고 불행한 사고였고 하지만 본인이 이걸 다시 극복하고 다시 올라온다 하면은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제가 남의 얘기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에서. 그렇지만 나는 나한테 메일 보낸 이 사연자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본인의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을 믿는다면 신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뭔가임을 증명하는 거는 어떤 기회를 통했는데 그 기회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영미권에 이분 미국에 계시니까 Be careful what you wish for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가 소원을 빌 때 조심해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상남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을 믿든 말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상남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내가 나를 상남자로 진술했기 때문에 너가 상남자구나. 그러면은 너가 상남자가 되어라 하고
상남자를 증명해야 되거나 상남자가 될 수 있는 맥락을 짜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내가 어렸을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 1.5를 처음 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석유 시추선 같은 맵이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게임을 처음 키고 보스를 불러올 수 없었어. 그래서 글록 18을 그냥 허공에 쏘고 다녔거든. 내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적을 불러내가지고 총질을 해서 그 적을 쏴 맞춰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는 적을 불러내고 최대한 강한 적을 불러내길 학수고대로 하면서 인생을 살 때는 강한 적이 나타나거나 그런 시련이 나타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학벌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기면 돼요. 과연 학벌이 이성을 만나는데 얼마나 영향을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그냥 스테레오타입하게 얘기하면은 여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대학 한 두 단계 높은 대학을 나온 남자를 선호를 해요. 근데 그건 그냥 그렇다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남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 그러면 땡입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네, 첫 번째 대학 있잖아요. 그 수원대인지 뭐식인지 요즘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학이 지금 그 같은 모 회사 같은 재단 휘하에 있는 수원과학대랑 지금 합병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 애들 난리 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졸업한 선배들한테 뭐 돌린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 내 친구들 1도 관심 없어. 내 친구 여자애들, 예쁜 여자애들 다 시집 잘 갔고 남자애들 1도 관심 없어. 10년이 지났는데 다 뭐에 관심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돈 더 많이 벌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학벌은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자, 그 다음에 사연 재밌을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되게 좋은 게 다들 질문이 그냥 시원시원해. 이렇게 벽으로 된 게 없어. 안녕하세요. 27살 공대 학생이고요. 그래서 베타적 측면을 얻으려다 알파적 측면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파는 do의 상태가 아니라 be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be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 있음이야.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do가 내가 하는 거지. 요즘 공부에 집중한다고 부쩍 살이 찐 제 모습에 여자친구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성관계 할 때 이전처럼 저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찮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발기가 잘 안 되나요? 살이 쪄가지고? 여자는 이게 몰라. 이게 성비를 바뀌었으면 좀 해당이 되는데 여자는 남자가 강한 프레임을 갖고 있고 좀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으면은 남자가 솔직히 돼지어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뭐 예는 많이 보잖아. 우리가 길 가다가. 저는 선천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98kg까지 쪘었고 1년간 25kg를 감량했다. 하지만 공부 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어왔고 베타적 측면에 성과 낼 때마다 6에서 10kg 불어있다. 야, 이건 좀 특이한 사람이네. 그러면은 식이 조절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이지 이것저것 병행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려받은 사업이 있고요. 대학생활과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너무 바빠서 접시 돌리기나 헬스 트레이닝 같은 알파적 요소에 시간과 용기를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걸까요?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핑계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뭐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핑계겠지만 아니 여자도 되게 웃긴 게 이 남자가 뭐 게임하고 쳐노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살이 얼마나 쪘길래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98kg는 좀 심하긴 하네요. 키를 안 적으셨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방시혁 그 사람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지간히 남자가 살이 찌지 않는 이상은 여자 쪽에서 쉽게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레드필 다른 채널에서도 내가 그런 걸로 봐왔고 다만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좀 섹스하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여자가 쪘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나 같으면 뭐 방법은 없죠.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내가 놀면서 찐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느라 잠깐 찐 건데 너가 그렇게 나오면은 난 너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던가. 그리고 솔직히 이건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본인이 얼마나 쪘고 내 여자친구가 이상한 건지 본인이 너무 많이 찐 건지 내가 지금 감이 안 와요. 근데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이건 맞는 얘기인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우영우 드라마 보는데 시간 한참 걸리는 게 난 뭐 작업하거나 뭐 일하거나 뭐 어디 가면서 켜놓지 않아요. 우영우 드라마 볼 거면 우영우만 봐야 돼. 그러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작은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지고 운동을 좀 합시다. 1시간이라도. 설마 1시간을 못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깅을 하던가 뛰던가 자전거를 타던가 뭐 살을 쪽 빼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뭐 어떻게 좀 깎기라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거 먹는 걸로 푸는 거를 좀 어떻게든 고쳐야겠는데 이게 내가 뭐 이미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뭔 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건데 저는 약간 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어트는 일단 먹는 것만 어느 정도 조져도요. 전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탄산수가 됐든 뭐 껌이 됐든 아무튼 뭔가 대체할 걸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운동할 시간을 좀 내던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자들과 출산 문제.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애청자로서 이분은 여자시네. 저는 4~5% 안에 드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다들 이 얘기를 항상 여자들이 나한테 메일 보낼 때는 저는 4~5% 안에 드는 여성 시청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2인 유학생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서 비혼비출산 여성들이 페미 사상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뭔 소리야? 비혼비출산 여성들이 페미 사상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제가 저한테 기대가 높아서 힘들고 가끔 정말 나는 솔로 같은 예능에 40대 여자가 나와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쵸 가로치고 이미 많이 늦었죠. 자 우리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고2이기 때문이야. 젊고 어린 여자들은요 쉽게 인정합니다. 여자의 나이의 벽에 있어서 누가 인정하네요? 거기 가 있는 여자들이 인정을 하네. 그 여자분들이 사회의 인정을 받아 멋있어 보이는커녕 변호사도 나옵니다.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해서 좋군요.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레디컬 페미니스트처럼 억울함을 표하고 사회와 남자 탓을 하겠죠. 그냥 여자들이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소지니스트가 아니고 여성들이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뉴클리어 패밀리가 정말 답인가요? 네. 뉴클리어 패밀리가 답이죠. 뉴클리어 패밀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이 모노가미와 뉴클리어 패밀리는 서구 사회가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이게 베스트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뉴클리어 패밀리가 당신들한테 해피니스를 개런티하지 않아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뉴클리어 패밀리가 어느 정도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그 지속 가능한 사회가에서 파생이 되는 문명 속에 살아간다는 혜택이지.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나는 좀 이런 거 보면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 이제. 나 사연자분한테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특히 영화과 있을 때 특히 요즘 페미들 설치면서 뭐라 그래요. 뭐 다양한 가족 뭐 새로운 가족 형태 블라블라 shut the fuck up get the fuck out of my face. 뭐냐 하면은 아니 핵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 알겠어. 근데 화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래 핵가족을 형성하기만 하면 화목하다고. 누가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핵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핵가족이 잘못된 거야? 핵가족은 가장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요. 가장 효과가 좋은 시스템이고 무슨 눈 맞은 남자랑 결혼하면 무슨 남자가 알아서 행복을 개런티 하는 줄 알아. 지는 노력도 안 하고. 자식 새끼 생기면 반드시 문제 생기는 거고 갈등 생기는 거고 인생사가 다 그렇지. 그냥 얘네들의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just they just want to stay away from pain.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야. 고통으로부터 멀어져 놓고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뉴클리어 패밀리가 답이냐고요? 네, 답입니다. 기성세대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서 지금 여자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의욕이 강한 것 같고요. 저는 과한 하이퍼거미가 싫은가 봅니다. 롤로 타마시 더 레셔널 메일 책 4권을 다 읽었고 레드필 책도 읽어봤는데 그냥 남성들에게 특히 더 감사할 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원래 팸이었는데 책 읽고 그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 고2 여성분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 해줘서 공유해줘서 고맙고요. 특히 레셔널 메일 책 4권을 싹 쓸었다는 얘기에서 좀 제가 살짝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놀랐어요. 벌써 이걸 싹 다 읽었다니. 5권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남자들이 게임에 대한 얘기니까 별로 그쪽에 흥미가 없을 겁니다. 뭐 솔직한 얘기해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적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미국 사회는 지난 3세대간 여자들한테 뭐라고 주입을 했냐면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마블에 나온 그 드라마 뭐냐? 완다비전이 딱 Father knows best. 아빠가 제일 잘한다. 그 풍조가 있던 드라마거든. 거기서 이제 그 완다비전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 컨셉을 따라한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 거야. 그 행복한 핵가족 4인 가족.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나홀로 집에 보고 미국 사회에 대한 그런 뽕이 그냥 나홀로 집에는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 아날로그 세대 미국의 90년대의 그 황금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나홀로 집을 못 봐요. 너무 슬퍼서 갑자기 우울해져. 나홀로 집에 보면은 커서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 그때가 너무 그립고 갑자기 좀 딴 얘기했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그 뉴클리어 패밀리에 대한 반발이에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뉴클리어 패밀리를 너무 미화했거든. 그래서 처음 반발로 나온 게 심슨이야. 심슨. 이거 하면 또 이게 또 내가 음악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뉴클리어 패밀리에 대한 그런 반발이 생긴 거고, 그래서 호모 심슨 같은 멍청한 남자 이미지가 생긴 거고, 그래서 남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이 생존 욕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배타적 측면을 알아서 쟁취하려는 면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여자들이 남자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여자들의 그런 만성적인 남자에 대한 불신, 요즘 여자들의 만성적인 불신과 불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야. 엄밀히 얘기해서 여자들이 지가 지 맘에 드는 알파메일을 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믿을 수 없는 거야.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척하고 인디펜던트한 척하고
독립적인 척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만성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페미가 발광을 하면 할수록. 사실상은 여전히 디펜던트 하거든. 근데 디펜던트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즉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나란 여자는 알파메일을 물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인디펜던트 한 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비혼출산 여성들이 페미 사상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여자들은 맨스플레인이 뭐니 남자들 말 쳐듣지도 않고요. 이제 애초에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미 고삐가 다 풀려버렸어. 이미 이거는 거쳐야 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차게 한번 이 페미니즘에 경도된 루저 여성들이 한번 대차게 한번 쫄딱 망해봐야 돼. 단체로. 그러지 않고선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연자분 본인만 이 쉿홀에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굳이 남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 여자 호감에 대해 질문 있는 18살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 가끔 보면은 뭐 잼민이들이 많다, 10대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러는데, 참고로 저 채널 구독자의 미성년자, 그러니까 남자애들, 그러니까 10대 남자애들의 숫자는 채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자애한테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서 연락드립니다. 여자애가 저한테 아무런 호감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득했겠지만,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집도 같이 가고, 그래서 전 당연히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생각해서 주말에 만나자 했더니 계속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못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절 좋아하면 최소한 이날 안 되니 이날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라 직감을 했고, 넌 날 뭐로 생각하냐 했더니 친구라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체 뭘 호감이라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한테 DM을 보냈어요. DM. 나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만 봐야지. 버거 싶어. 잔양? fuck! 가면라이더 짤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여자한테. 근데 이 친구 약간 좀 상남자네. 내려와. 보러 와. 말이 짧아. 학원 끝나면 와. 좋아. 이런 건 좋아요. 텍스트가 길질 않아. 야, 이건 또 좋네, 또. 가면라이더 짤만 보내지 마요. 이 여자, 내가 솔직히 내가 얘기했죠. 내가 솔직히 10대들은 내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10대 여자애들은 지들 감정이 뭔지 모르고, 왜냐면 나도 고등학교 때 겪어봤잖아. 되게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이게 나한테 작업에 관심을 거는 건지, 애매하게 작업 거는 여자들 되게 많았거든. 그런 애들 확실하게 거는 애들도 있고. 근데 롤러타마씨의 명언을 여기서 그냥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나한테 확신이 있는 여자는 절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한다면은 그거는 아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립된 여자들은 항상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This is it!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사연자분의 관심을 빨아먹은 걸 수도 있고, 10대를 지나면서 탐색을 해보려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길게 보내셨네. 좀 추적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두 베타적인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그렇게 그냥 딱히 안 못생겼는데요? 그냥 딱 그냥 괜찮은데? 이분이 나한테 명함판 사진 보냈는데 딱히 난 좀 이런 느낌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남녀공학 같지만 적응 못해서 출석률도 낮고 친구도 없었다. 이제 내가 얘기할게요. 만약 그랬다면은 본인은 성격의 문제인 거지 지금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살 되었고 대학 진학 안 했고 식당 파트타이머 해서 150 벌었고 연애해보고 싶었고 오픈 카톡으로 여자 만나게 됐고 전 여친은 15살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교제. 순수한 연애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저때 당시엔 크게 못 느꼈지만 지금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첫 데이트, 첫 고백, 첫 경험에서 모두 여친에게 리드당했다. 15살짜리한테 리드를 당했다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친이 가정사가 있어서 데이트 이슈로 인해 제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트 한 달 비용으로 150에서 200 정도. Oh my g fuck. 당신은 지금 You just create damaged good in her life. Oh my shit. 15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한 달에 150, 200만 원을 쳤었으니 이 여자는 이제 큰일 났네. Jesus. 여친과 데이트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성관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했습니다. 오, 예. 처음 생긴 여친이고, 나 지금 좀 이해가 글이 좀 웃긴데, 이거 읽으면서. 아니, 본인이 베타인 것 같아요. 대학도 못 들어왔어요. 루저예요. 해놓고. 난 그냥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은 집어치우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할게. 15살짜리랑 일주일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했으면은 당신은 지금 웬만한 내 채널에 들어와 있는 데딩들보다 훨씬 더 지금 이긴 건데, 적어도 지금 현재 스코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 생긴 여친이고 재미를 느꼈지만 점점 드는 생각은 이 여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쵸. 이게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막상 결혼을 해라 해도 뭘 또 벌써부터 결혼 얘기야 또.
아니 잠깐만, 결혼을 하려고 해도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는 생각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해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결혼을 몇 살 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학도 안 나오고 지금 식당 알바하는데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지 연애라는 거는 결혼을 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레드필적 관점에서 남자의 가치가 매우 낮은 베트남이었고, 이를 해결하기에 운동하거나 학업을 시작해보고자 하였으나 제 쓰레기 같은 성격과 마음으로 인해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돈을 많이 번 나라도 내가 못생겼고 신체적으로 안 못생겼다고. 당신이 지금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매력이 없기에 퐁퐁남이 될. 오 마이 갓. 해보고 해보고. 아, 나 제발 얘기하는데 퐁퐁남을 할 능력을 갖추고 이런 걱정을 합시다 우리. 오케이? 하지만 군대에 입대하거나 생각이 바뀌었고, 얘 역시 군대가 이럴 땐 또 유효해. 베타 게임에서 중시되는 높은 급여는 제가 느끼기에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사관에 관심이 있다. 20년 이상 근무 시에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래서 베타 게임에서 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라 생각을 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 여자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옛날에 못 먹고 살던 시절이나 쌍팔년들은 그게 좀 있었어요. 장기 부사관이 되면은 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뭐 여자를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30살에 결혼하려고 한다. 이건 좋습니다. 30 넘어서 하시고요. 그래서 외국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지는 태양이다. 뭐 나쁜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흥국이 전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을 해서 동남아 국가 중 인구 종교, 이거는 뭐 모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지구온난화 이슈도 있고 전쟁 위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이럴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거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어나는 건 신흥국이에요. 이번에 유가 오르고 뭐 달러 오르고 할 때 가장 먼저 경색이 오려고 했던 게 다 신흥국이거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자, 그래서 이런 국제 결혼을 하면은 취하는 이득은 이러하다. 비교적 높은 등급의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내 자식이 베트남어, 영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여자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타지고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시간 여자를 내 프레임에 넣을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했다. 좋습니다. 베트남 여성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 아저씨들보다는 당신이 나을 거야. 단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하면 내가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겠지만, 이 여자를 프레임에 가두려면은 약간 좀 이 여자를 이 한국의 이 유해한 문화로부터 고립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건 좋은 전략이에요. 한 7월달쯤에 답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하, 정확히 맞췄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처자, 괜찮은 처자 만나가지고 부사관 장기 해가지고, 왜냐면 몰라요. 이게 또 지금 군대에서 지금 장기한 사람도 적고. 근데 이거는 좀 해봅시다. 그 국제결혼 거기 가가지고요, 제가 부사관에서 장기를 하면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나요를 실제로 가서 견적을 한번 따봐요.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쪽팔려 하지 말고 그냥 어렸을 때 해. 어렸을 때 가서 뭐 상담이라 받아보던가, 제가 이러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 이걸 좀 조사를 해봐요. 자, 다음 24살 남자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다 짧아서 좋아.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작은 사업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베타마인드 강요하는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브레인워싱 당하며 살아왔고, 남자는 친절해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는 건 레드필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부탁을 잘 들어준 게 정상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찌질이로 낙인 찍혀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괜찮은 학창시절을 보낸 듯 하였으나 그런 찌질함이 남아있었는지 여자에게 3명에게 고백 거절 당하고, 남자들은 티내지 않았지만 저를 무시하는 듯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1, 2, 3학년 학기 초에 대부분 친구들과 연락처 교환을 하였으나 결국 그 친구들과는 학년이 올라가자마자 대화는커녕 전에 있었던 같은 반 애로 기억되는 것이었죠. 별로 그렇게 스테러스가 높지 않군요, 반에서. 22살 때 저는 많은 고맙고 똑똑한 멘토들 덕분에 사업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2년 동안 노력으로 웨이트 운동 어깨 길이 39에서 53까지 키웠고, 어깨 운동 뭐 했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책 읽는 습관 기르게 되었고, 대학 다니면서 틈틈이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좋아요! You're great! 잘 컸네. 30이라 죄송합니다. 이제부터인데 3월 말 다른 사업 필요해서 죽으라 운동하고 체지방 다시 빼서 바디 프로필스 촬영을 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제 몸이. 좋아. 근데 저를 찌질이라고 놀리던, 매일 부모님 욕하던, 한 살 많던 친누나가 눈을 크게 뜨며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와우! 와로 포상이네, 와로 포상. 와로 리워드. 이 사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올렸더니 저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때 알던 여자애들이 저에게 했던 연락을 보면서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또 시작이다. 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아이였던 저를 무시했던 같은 반 아이를 생각하던 아이, 저를 대놓고 무시했던 아이들 모두 저에게 SNS를 게시한 다음부터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등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거 완전 웬만한 이 판타지를 실현한 건데 왜요? 즐겨요. 그게 승자의 여유야. 즐겨.
그러던 중 대학에서 대학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겨서 고등학교 여자애들한테 좋아하는 애 생겼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 누구누구 소심해가지고 나쁜 년한테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이 누나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등 갑자기 친한 척 나를 예전부터 생각한 듯 그런 말투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아 비아치. 쉿 테스트입니다. 쉿 테스트. 이게 쉿 테스트예요. 앤드류 테이트 영상 한번 봐. 내가 아직 몰라놓은 거. 이거를 막 뚱 해가지고 막 진지하게 나보고 찌질하다고? 소심? 이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누나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뭐 뭘 보여줄 건데? 뭘 보여줄 건데? 뭘 보여줄지 보고 나서 만날지만 시청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금에 비해서 친해질 이유가 없었던 놈이라는 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관심 간 것도 이해합니다만 머리로 했지만 가슴으로 불쾌감이 느껴지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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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 질문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젠장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burden of performance. 남자한테 burden of performance 했고 남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성이고 당신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발 개집애들처럼 여자들처럼 Oh, become yourself. I love to. I need to be loved. Just by myself. 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제대로 영역한 거 맞나? 난 내 자신 그대로 나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이건 여자애들이나 할 소리예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태어나서 보존을 해야 되는 성이고 가치를 타고난 성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지금 모기도 들어왔고 빨리 방송을 이제 곧 끝나야 될 것 같아. 아싸 모기 잡았다. 굿.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이 밸류 메일이 될수록 앤드류 테이트 봐봐요. 내 방송 지금 봐봐. 내가 번역해 놓은 거. 왜 그 사람들이 나쁜 남자겠어? 뭐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뭐 얼굴 잘생기고 그런 식의 알파라면은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버릇 잘못 들인 것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막 매달리고 하니까 한편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슈시톨에서 힘들게 달성하고 뭔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게 나온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 최상위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알파메일들이 강하냐? 왜 알파메일들이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냐? 예쁜 여자보다 알파메일이 더 적어요. 예쁜 여자보다 하이밸류 메일이 더 적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 레드필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보통의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런 스케일을 쓰지 않고요. 상대적 알파라는 개념의 스케일을 좀 더 쓰는 게 현실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분은요. 본인이 진짜 찌질함을 벗어내고 싶고 진짜 과거랑 결별하고 싶으면 그런 식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다른 프로세스,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세요. 새로운 본인 자신이 되라고. 새로운 내 자신이 become 되란 말이야. 알겠죠?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과거에 그게 얼마나 있는 거야. 갖고 놀아. 포식자가 되란 말이야. 포식자. 이렇게 되면은 겉모습만 멀쩡하고 왁구만 멀쩡하고 지위 돈만 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 비두 해버에서 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쉬워. 왜냐하면은 이미 본인이 충분히 비가 될 만한 근거들을 물리적으로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원래 그런 거다. 본인이 입증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그런 식의 어떤 영향력을 즐기세요. 사람들은 변신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도 많이 느꼈어. 특히 나를 가까이 알던 사람들 또는 나를 어중간하게 알던 친구들 이런 애들은 특히 싫어해. 왜냐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싶다고 믿고 싶거든.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위협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근 타인한테 뭘 강요하냐면은 너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를 강요를 해요. 아마 지금 이 사연자분한테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식의 이미지. 얘는 학창시절 찐따였고 별 볼 일 없었던 새끼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10대 사연자분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0대는 태왕이다 찌질해요. 10대는 태왕이다 맛이 가 있는데, 나는 심지어, 내가 얘기했죠. 난 세터를 9번 갔다고. 수많은 1학년 남학생들, 1학년 때 보면 가관인데, 어울리지도 않는 마이 입고 오고, 세터 간다고. 여자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런 어깨도 아직 안 키우고, 그런 마이 입고 오고, 되게 웃기는데, 그 친구들 불과 2, 3학년만 가면은 내가 되게 훈남이고, 벌써 그 다음 신입생 옆에 끼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남자는 변신한 동물이에요. 남자는 변화한 동물이고, 여자는 보존한 동물이고. 사연자분, 내가 진짜 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요. 나 진짜 너무 감동했고요. 난 당신 되게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잊어요. 나도, 물론 나는 고등학교 때 여자 관계가 좋았어요. 그냥 나는 내 운이 좋았던 거고, 과거에서 벗어나요. 나는 10대 내내 수학여행을 가든, 극기훈련을 가든, 나는 무대에 나가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나대지 않는 캐릭터였어. 그랬던 내가 무대에 서고 연기를 하고 배우를 하겠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너는 배우가 될 수 있고, 아니, 배우가 될 수 있고가 아니야. 너 배우에 도전해도 되는 애야라는 거를 20살, 21살 때 내 자신에게 납득시킨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 순간 무대 앞에 나갈 때, 매 순간 연기 수업에서 앞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내가 아닌 걸 하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나니까 어느덧 영문과에 있던 친구들도 당연히 얘는 연기하는 애가 돼버렸고,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은 배우지망생이 돼버렸고, 그리고 내가 30살에 와서 배우지망생이라는 거를 접었을 때도 마치 제가 일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오랜 친구를 죽이는 것처럼, 마치 신념을 죽이는 것은 오랜 친구를 죽이는 것 같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죽이는 것도 오랜 친구를 죽이는 것 같다. 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의 오랜 친구인 배우라는 나의 페르소나의 가슴에 단검을 꽂았단 말이야. 마치 셰익스피어 극처럼. 되게 묘해요. 합법적인 살인이거든.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 죽인다는 거야. 그 단검을 왜 쉽게 꽂을 수 있었냐? 내가 20살 초반에 정말 힘들게 그 단검을 한번 꽂아봤더니 금전적인 결과물은 없었고 스테러스적인 결과물은 없었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성숙을 하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보물들을 안겨줬거든. 본인이 이제 20살 초반이고요. 그래서 아직 잘 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쓰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제 본인도 거쳐야 돼요. 더 이상 학창시절의 찌질이, 더 이상 학창시절의 조찐따, 이건 과거일 뿐이에요. 이거는 마치 내가 뿅아리를 키우는데, 뿅아리 키워본 적 있어요? 나는 옛날에 아날로그 세대여가지고 90년대생 뿅아리 키워봤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거, 중닭이 되면 제일 못생겼어요. 뿅아리 때 제일 귀엽고 차라리 닭은 멋있게 생겼잖아. 중닭이 제일 추하게 생겼어. 중닭이. 파일이 귀엽죠. 리자몽 멋있죠. 리자드가 제일 바보같이 생겼어. 리자드 시절, 중닭 시절에 얽매이지 마요. 자아 이미지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된 거에 있어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여자애들 톡 보내잖아요. 소심? 갑자기 막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면서 막 트라우마가 막 이러지 마요. 제이 월러나 내가 뭐 앤드류 테이트처럼 이렇게 생각해보라. 앤드류 테이트였으면 뭐라 하겠을까?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너 뭐 나쁜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렇게 했겠지. 야, 너 학창시절 기억 안 나냐? 야, 너 학교 다닐 때 기억 안 나냐? 너보다 나쁠까? 이랬겠지. 너보다 나쁜 여자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가 나한테 한 거 기억 못하네. 이러면서 아무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시테스트를 백하는 방법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좀 보고 배우라고 내가 흥분하면서 지금 이 맨날 며칠 지금 번영을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난 이제 시간도 좋고 또 집에 가서 또 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이미 새벽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내가 오늘 영상 많이 찍으려고 그랬는데 역시 Q&A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Q&A에 내가 영상 촬영하다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뛰고 왔는데, 아까 나한테 내가 갑자기 지금 뛰다가 생각이 났어. 갑자기 뛰다가 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팍 솟아올랐다고. 이게 여러분, 이래서 이게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조깅이나 걷기 하면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가 언제 영상 영감이 제일 많이 떠오르냐면은 우리 집에 내가 집에서 청소기 밀고 설거지 할 때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단순 반복 노동할 때. 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Q&A 사연분들 중에 그 반에 있는 여자애가 자기 갖고 노는 거 같다 한 남자 있잖아. 가면라이더 사진 보낸 머시매.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레드 플래그거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몰라. 나 당신 입장이 아니니까 이건 뭐 결과론적인 건데, 당신이 너무 조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야, 너한테 있어서 난 뭐냐? 내 기억엔 그래. 아까 내가 그 DM 나한테 보내준 그 사람 사연 들어보면은 도대체 난 너한테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라고 얘기했다며. 프렌드 존에 집어넣은 거잖아. 그거는 어쩌면은 우리 사연자가 아직 그 여자한테 이 남자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하이퍼홈이 필터에 있어서 이 남자다라는 확신을 아직 못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하겠는데, 나는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은 정말 아무리 떠보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이 여자가 나를 갖고 노는 것 같다. 약간 나를 좀 이모셔널 템폰이나 또는 뭐 푸디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자기 어떤 그런, 내가 일전에 남사친 여사친의 비밀에서 얘기한 약간 디기너자는 아닌데 약간 좀 디기너자에 걸쳐서 애매하게 뭔가를 하려는 개수작이 보인다 했을 때 내가 얘를 끊어내기 직전에 물어보는 게, 야, 우리 사이 뭐냐? 이거거든. 사실 여자들은 직설적인 거 싫어해요. 우리 사이 뭐냐면 정말 최후병기고, 사실 남자는 그래서 그 저스트 게릿이라는 블로그가 있는 거고, 롤러 타마씨한테 이게 만약에 남자 대 남자였으면 간단해. 그냥 콜
섹스할래? 응. 근데 여자는 아니라고. 본인이 아직 충분히 게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패를 꺼내버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을 프렌드존에 넣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충분히 게임을 더 하거나 충분히 유혹을 더 했으면, 예를 들면 가면라이더 짤 이딴 거 보내지 않기라던가 이런 걸 충분히 했으면은, 몰라,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시스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랑 이렇게 눈대중 이렇게 지금 저울로 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비록 학생이지만 좀 더 당신이 쿨하게, 좀 더 남자답게 여유를 갖고 게임을 좀 더 진행하고 같이 즐기고 놀았으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확신이 생겼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학창시절도 그랬고, 내가 이거는 성인 되고 나서 여러 번 느낀 건데, 나랑 사귄 여자애 중에 처음부터 날 싫어하는 애들이 한 절반이었고요. 아니다, 절반까지 아니고 한 3분의 1 합시다. 한 3분의 1 정도 됐었고, 처음에 나 싫어하는 애들이. 심지어 내 여자친구 중 한 명은 나중에 나한테 사귀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터 때 내가 그 다음날 술 먹고 꼬라가지고 누워있는 모습 보고, 그 여자친구가 신입생 때야. 나를 이렇게 잠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어떤 미친 여자애가 얘랑 사귈까 이 생각을 했대. 왠지 그런 고백을 내가 들은 적도 있고, 많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 내가 들은 게. 본인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뭔가 골인을 하고 싶고, 그게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골인을 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조급하기 때문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영상을 항상 봤으면 내가 그런 비유했을 거야. 내가 일전에 내 생일 선물 사러 고야드 매장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만약에 고야드를 50% 할인하거나 이걸 뭐 사는데 뭐 대기줄 없이 샀다면은 이게 가치가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이게 협상의 기술에서 나온 거거든. 이렇게 매몰 비용을 발생시켜가지고 협상 테이블이 점점 월매게 하는 건데, 여자도 똑같은 기술이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연자분이 좀 더 게임을 하되 어떤 마인드를 해야 되냐, 얘를 갖고 놀아야 돼. 이미 내 영상에 나와있잖아. 앵드류 테이트에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흥분을 하려고 번역을 했단 말이야. Play with her, play with her. 그녀를 갖고 놀므로써 그녀를 놀아줘라. 여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레벨의 남자를 원해요. 하이퍼어미 본능에 의해서.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이퍼어미 필터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상대로 여유를 보이거나 나랑 좀 노는 것 같거나 나를 되게 가벼운 태도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남자 쪽이 훨씬 더 밸류가 느껴진다고. 근데 반면에 이 남자가 나랑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거나 조급하게 뭔가 조급해 보이거나 뭔가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하이 밸류가 아니라고 동물적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동물적인 인식이고 무의식적인 인식이지 절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절대 여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배터리 또 나갔다 이제. 아씨.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아까 그 학생 여자가 나 갖고 노는 것 같다. 레드필 지식을 보고 레드필 얘기를 듣고 잘 침착하게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여유, 가장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언제든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난해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쉬운 타겟이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가장 사기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언제 가장 나약해질까? 인간은 언제 가장 나약해지냐면은 내가 한평생 학수고대 하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직전이 가장 나약해져요. 이거는 한평생 손에 넣길 원하는 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동감을 할까?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레드 플래그라고 갖다 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오히려 갖다 버렸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워커웨이 했을 때도 잘 될 수도 있다고. 본인의 몸값을 높여요. 어떻게 높이냐? 그 여자한테 너무 목매달지 말고, 맨날 뭐 틀에 박힌 그런 연애 유튜버 좋은 거 같잖아. 아이씨. 근데 레드필 채널의 좋은 점이 뭐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너가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태도, 그치만 난 너랑 노는 게 재밌다는 태도를 좀 하다 보면은 그 DM을 나누는 여자가, 특히 이미 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겠네. 그 여자 도대체 하트 몇 개 받아요, 반 애들한테. 나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데, 학창시절 플러스 인스타그램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데, 뭐 그 인스타 누르는 그 인스타 좋아요 누르지 말고 스토리 보지 마.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인스타 좋아요 누르지 말고 스토리 보지 마.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자기 몸값 늘릴 수 있는 건 뭐겠어? 뭐 운동하고 이런 거 있지. 뭐 시험 잘 봤거나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